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장성과 기민함이 필요하다며 연일 선대위에 쓴소리를 냈죠. 민주당은 주말인 어제 긴급 의총을 열고 이 후보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청년들과 함께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더 새롭고 유능한 정부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네, 당 선대위 쇄신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남 논산의 한 시장에서 이렇게 예정에 없던 연설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까지 모두 불러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백의종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108일 뒤에 3월 9일 날 저녁 6시 출구조사에서 어떤 화면이 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패배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걸 상상하면서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인데요. 이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 후보,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앉아야 할 자리에는 이렇게 대학생과 신혼부부 또 워킹맘이 이렇게 앉았고요. 백드롭에는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이 슬로건과 함께 이 후보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렸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 뭘까요? 정답은 청년입니다. 이 후보는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대학 개혁과 돌봄 서비스, 또 실수요자 신혼부부의 주거 정책부터 청년 창업 지원책까지 본인들의 경험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 정책 재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피드백을 하겠다면서 이 청년 선대위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활동해달라 주문을 했는데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충청 지역을 돌았는데 당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5,000원어치 한번 토란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우리 민주당 혹은 우리 이재명이 달라졌어요를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청년과 민생의 방점을 찍고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일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5%,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0%로 아주 접전 양상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하면 이 후보는 7.1%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5.6%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아주 변화가 크죠. 이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정권 교체라는 의견이
8%로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에 내에서 더 높았습니다. 역시 격차가 더 줄어든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고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보름간에 비해 이번 회차 보수 성향 응답자는 소폭 줄고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늘어난 게 지지율 급변의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권 여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이재명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기존의 선대위 구성 백지 상태로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보가 전권을 갖고 그야말로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도 사실상 백지 위임을 결의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인이나 조직은 사실은 연출부대, 제작부예요. 그렇죠. 연출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무대 위로 출연해서는 안 되고, 그래요. 자꾸 집중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김두관, 이광재, 김영주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 역시 본인 거취까지 포함해서 후보에게 권한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우상호 의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인데 경험상 이 당 대표가 물러나고 외부 인사로 수혈을 하게 되면 선대위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내 인사들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2017년에 문재인 캠프 당시 광흥창팀 모델을 언급했는데요. 아니, 새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거죠. 2017년에 보면 당시에 임종석, 양정철, 김경수, 윤건영 플러스해서 몇 사람 이렇게 7, 8명이 계속 하루 종일 이 모터를 돌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사실은 실무 집행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네, 이 후보가 중심이 되어서 측근들과 신속하게 실무를 논의하는 별동대를 만들 기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일단 선대위의 변화를 먼저 지켜보고 추후에 당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진 중심 별동대 만든다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당에 좀 변화와 혁신을 요청드린 것 외에 좀 그 결과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당과 상의해서 준비하고 또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부 수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해찬 전 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두 사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 상대당인 국민의힘 사령탑의 이른바 3김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어려운 국민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고요. 결과는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 이렇게 되면 뭐 삼김과 양의의 대결 이렇게 되겠네요. 네. 예. 그 돌아가신 삼김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아, 예, 여러 진짜 가지. 삼김이. 네. 네, 다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커질 경우에는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반문 프레임을 키우는 상황에서 굳이 친문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선대위 구성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선대위가 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이 후보와 동행해서 공식 일정을 거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의 김혜경 마케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 부인 김 씨를 단상으로 불러 올리기도 했는데요.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네, 김혜경 씨가 이 충북의 딸인 이유, 이 김 씨의 부친이 충북 충주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말 충청 방문 일정을 계속 함께하면서 시종일관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안에 제네. 이거 좋네. 당연히 손발 좀 사잖아. 이거 예쁜 거 하나 골라. 전기 코드. 내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는데 이런 거라도. 네, 민주당 이 선대위 내에는 처음으로 배우자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이 김혜경 씨의 역할을 강조를 했었죠. 맞불 성격일까요? 국민의힘은 배우자 포럼을 꾸린다고 했습니다. 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배우자 240여 명이 주축이 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곧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그 배우자분들도 뭐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든지 그리고 당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네, 다만 이 배우자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캠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배우자 포럼 김건희 씨를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배우자 기획단을 띄우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경쟁적으로 배우자의 역할을 키우려고 하는 건 이번 대선 최대의 부동층이 여성 표심이기 때문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이 북한의 도발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안보 이슈를 끄집어냈습니다. 연일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모습인데요. 2030 청년들의 겨냥한 행보까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 위기론의 지지층 결집한 민주당.